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욱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공소 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를 한다, 소출을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기소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최근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수사와 기소가 뭐 일도 양단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초동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완하는 그런 이체적 수사권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인지수사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더라도 보완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검찰 제도의 탄생, 역사, 그다음에 역할에 비추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난 시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의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 한정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그러한 행위의 수정법적 효과는 우선 법원의 사건이 계속되는 소송 계속의 효과, 심판 범위 확정, 공소시효의 정지 1, 2, 3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특정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맨 처음에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뭐 용의자,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입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고인으로 되는 것이죠. 피고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개소의 종류가 적법 유효하면 실시적, 적법 무효의 경우는 형식적 소송개소이라고 하는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라는 강학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소송 계속이 됐다라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하는 검수완판처럼 그럼 판사의 권한이 많으니까 심리에 관여하는 판사는 나누고 판결을 할 판사는 나눠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은 공소 제기를 하면 법원은 심리하고 재판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렇죠? 이제 법원은 언파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검사와 피고인은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는 피의자의 단계에서는 수사의 객체 또는 대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법정에 가서 이제 다퉈야 되는데 피고인도 소송 절차를 동적으로 형성되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이론이 있어서 피고인을 당사자다라고 하니까 그와 대등한 소송의 주체는 검사다. 그럼 검사, 니네도 일개 당사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판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 판사는 일개 당사자들끼리 다투면 법원은 멀리서 높은 위치에 법대에 앉아서 판결을 한다. 이런 것이 판사들의 생각이고 일부 학자들의 생각인데 꼭 맞는지, 꼭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소를 하면 법원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이 법원은 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은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극적 효과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또 동일한 것을 기소하면 공소력 두 번 기소
원래 법원에 기소가 하나 돼 있으면 동일한 것을 사건이 입건되거나 고소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죠? 그렇게 되시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범위 확정은 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 사실이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공소 제기 효과가 미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소송법 248조에 공소는 248조 제1항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피고인의 뭐 배우자나 뭐 공범이나 이런 사람이 미치지 않겠죠. 공범을 기소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하든가 추가 기소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사소가 아니고 공소입니다.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이제 위에 1항을 주관적 범위, 밑에를 객관적 범위,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것이 잠재적으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검사가 쪼개기 기소를 해서 공소권을 남용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자, 주관적 범위를 보면 1항입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미치고 이외의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했죠. 공범 100명인데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형사사건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일견 기록을 보자마자 공소시효 도과되었네 라고 처리하면 안 되고 그 사건에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기소된 기간에서 확정된 시간까지 빼주고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됩니다. 공소시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또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해외 도피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리고 성명 모용 사건과 검거되니까 지인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점을 찍어서 동일성 확인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사람의 이름으로 입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모용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미치고 이름의 피임 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위장 출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적 범위는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그렇죠.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 사건으로 보면 전부에 미치고 동일성 인정되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공소제기의 물적 범위, 객관적 범위라고 해서 이렇게 248조의 제2항을 기재해 놓는 것은 단일성, 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있어서의 의미하고 동일성은 동적으로 변하는 상태에서의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의 개념은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 절차의 전 범위에 걸쳐 고가형벌권의 행사 및 한계를 결정짓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성은 뭐냐? 이제 동일성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단일성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 수법상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성이라는 것이 법원 관할 사건의 심판, 판례의 범위 등 이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건이 하나인데 이거를 쪼개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단일 사건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 소송 절차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동일 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A를 조사하다가 피고인 갑의 A라는 죄를 조사하다가
B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일성이 없겠죠. 그러면은 보안 수사를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형사법 개정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이게 어, 강간죄가 있다. 근데 강간죄를 폭행 협박만 기소를 하는 거죠. 폭행 협박만 기소를 하면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강간 폭행 협박으로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억압한 후에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폭행 협박만 기소되고 폭행 협박 이후의 행위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게 잠시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말지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불리하지 않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가 적법하냐, 검사가 쪼개기 기소를 했느냐, 그리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디냐,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며 법원의 심판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일사부질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소 요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에 대해. 그래서 공소 제기를 쪼개서 하는 그 일부의 일주에 대한 공소 제기가 허용되느냐? 그래서 뭐 허용된다, 안 된다, 뭐 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됐는데 이 법에서 일죄 일부를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소제기의 효력 248조 2 공소시효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인정 안 된다고 안 돼. 소극설도 있고 저극설, 소극설은 이게 공소 불구분의 원칙에 반한다. 입법 정책으로도 뭐 일부 기술로 허용이 되면 실제적 진실 규명의 임명에 반한다. 자의적 공소권에서 구분된다. 그래서 안 된다. 소극설도 있고 저극설. 아니 기소 이론주의, 기소 합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법의 소송물은 검사의 처분권이 있다. 허용된다. 절충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 법에 돼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보고 음, 공소의 효력은 일주의 일부만 기소한 경우에도 전체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공소제기하게 되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한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가 일죄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조금 했다가 전부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고 근데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야 이거 전부 기소해야지 왜 조금만 했냐 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판례의 효력은 그 기판력의 효력 범위는 일주의 전부에 미친다. 그죠? 기판력도 일주의 전부에 미치므로 일주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사건 자체가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법원의 소송이 계속된다. 그렇죠. 심판 범위가 공소장 기재에 한정되는 거죠. 심판의 범위가 확정돼야 그게 확정이 되어야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 심판이 된다라고 해야 법원에서도 업무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무죄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심판의 범위를 확정하고 사건의 범위가 확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주요한 효과가 있는데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소법 2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48조 되어 있는데 이 공소시효 제가 검사 될 때는 이제 뭐 사기죄는 10년이다, 공소시효 7년 이렇게 쭉 외우고 공소시효 불구소할 때는 결정문을 썼는
불소유 상단에 썼는데 2007년도 12월 21일 날 형사법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예를 들어 15년이던 것이 25년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 전에는 다 외우고 있던 것을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클리어 파일에 껴서 오른쪽에 놓고 항상 그 불소 결정 지시할 때 장기 단기 공소시효를 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공소시효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공소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